네, 안녕하세요. 자, 이전에 뇌졸중 예방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되면 되게 이제 뭐 위험인자 조절이나 이런 것들을 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요번에 건강 강좌를 준비하면서 늘 이제 저도 궁금해하고 환자분들도 궁금해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나 또 이런 보충제 이런 거에 대한 늘 항상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좀 해봤고요. 늘 이런 거를 잘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사들은 정확한 증거가 없지 않는 한은 잘 치료를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증거가 확실하고 의학적으로 확립된 것만 항상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주로 약이나 위험인자 조절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2차적인 보충제나 여러 가지 생활 습관 개선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하는 의학 지식과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공부한 것, 또 남한테 또 배운 것들 이런 걸 종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들이 좀 궁금하셨던 것들을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절 가능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절하기 위해서는 식습관, 생활습관 이런 운동이 중요한데, 이것을 잘하는 게 바로 뇌졸중을 위험을 낮추고 또 재발도 낮추는 거죠. 그래서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생활습관의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것이 우선이냐인데요. 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으시다 그러시면 약을 먹는 게 최우선입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모든 어떤 식품보다도 어떤 건강기능식품보다도 효과가 좋은 그런 것에 효과가 좋은 것만 뽑아서 만든 게 약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병이 있다면 약을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적인 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은 꼭 드셔야 되고 금연은 꼭 하셔야 되고 음주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2잔 이상 하루에 2잔 이상은 먹지 말라고 돼 있고요. 지방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쁜 지방이 있어요. 그런 거는 항상 줄이셔야 되고 좋은 영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비타민이나 섬유질 이런 것도 꼭 드셔야 되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스트레스 꼭 줄여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매일 적절하게 운동, 걷기 운동 이런 것, 그리고 몸이 살이 찌는 건 절대로 막으셔야 돼요. 그래서 식이요법은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증가하지 않게, 너무 빠져도 안 좋으시고요. 그러면서 음식은 싱겁게 드시고 포화지방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좀 제한하고 채소나 과일주를 많이 드셔야 되고, 단당류, 그러니까 설탕, 뭐 사탕, 뭐 초콜릿 이런 단 거 이런 거는 피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염분인데요.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데 나이가 드시면 당연히 혈압이 증가되기 때문에 혈압을 생기지 않게 하고, 혈압이 있는 분은 혈압 조절을 잘 하기 위해서 당연히 저염식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짠 걸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하면 거의 2배 이상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권장 용량이 하루에 5g인데 우리가 자연 식품을 먹다 보면 한 2g 정도 먹게 되기 때문에 한 3g 정도만 먹어야 되는데 3g이라 하면은 뭐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고추장 한 3숟가락만 비벼도 3g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소금량은 많이 줄이셔야 되고, 그래서 고혈압이 가지신 분들이 혈압이 조절 안 된다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그 중에 짠 거, 국 종류, 찌개 종류 이런 거 많이 드시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장아찌, 젓갈, 김치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 종류를 많이 드시는데 국은 상당히 줄이시는 게 좋고, 저도 습관적으로 국을 먹으면 항상 건더기만 먹지 국물은 잘 안 먹습니다. 국물에 너무나 염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방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많이 들으셨었겠지만, 되게 뭐 이런 견과류에서 생기는 뭐 들기름 이런 기름들 이런 거는 좋은 건데, 동물 지방에서도 특히 생선류 아닌 육류 지방이 있는 거는 상당히 좋지 않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뭐 고기 자체가 단백질 섭취하는 거기 때문에 나쁘진 않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름기는 피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쇠꼬리, 꼬리 과먹으시는데 이 꼬리에 있는 기름이 상당히 많고요. 돼지고기도 많고. 그래서 육류를 섭취를 위해서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고기 같은 거는 이제 삶은 거 이런 게 좋죠. 구웠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닭고기, 오리고기가 기름이 좋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나쁜 기름이 많기 때문에 좋은 기름도 많지만은 상당히 좋은 건 아니, 일부러 기름을 드시는 거는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커피 드실 때도 이 믹스 커피에 들어가 있는 설탕량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이런 커피를 사 먹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블랙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난 꼭 이거 정말 믹스 커피를 드셔야겠다 그러면 한 잔 정도만 드시고 나머지 뭐 두세 잔은 가능하면 블랙 커피를 드시는 게 제일 좋겠고요. 이제 오메가 지방산을 환자분들이 다 드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오메가3를 절대로 드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고지혈증 약이 오메가3의 역할을 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사서 드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지혈증 약을 안 먹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메가3가 도움이 되죠. 대개가 이제 생선류죠. 온갖 종류의 생선인데 연어나 고등어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먹기 어려우면 들기름 같은 거. 우리나라 사람들 올리브유는 잘 안 좋아하시니까 들기름 먹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뭐 심심풀이로 많이 먹기도 하지만 견과류를 통해서 오메가3를 보충하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뭐 규칙적으로 되게 서너 알씩 먹거든요. 그래서 견과류는 꼭 드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섬유소입니다. 섬유소. 이렇게 따지면 뭐 과일하고 야채만 먹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원체 야채를 많이 먹지만은요. 채소, 과일은 상당한 양의 먹어도 해롭지가 않습니다. 물론 과일을 너무 단 거, 제가 종류를 좀 알려드리긴 하겠지만 당 성분이 너무 높은 거는 안 좋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소, 과일 이런 건 규칙적으로 먹게 되면은 포만감도 상당히 생기고요. 뭐 과한 탄수화물 섭취가 또 안 좋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변비도 예방해주고 또 나트륨 배설도 되기 때문에 혈압도 떨어지고 상당히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당들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초콜릿, 아이스크림, 사탕. 근데 연세가 드시면 입맛이 되게 씁쓸해지시니까 자꾸 단 거를 찾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분을 이렇게 보다 보면 당화혈색소가 그냥 쭉 올라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공복시 혈당은 괜찮은데 그런 분들은 되게 이제 당뇨가 시작되는 거일 수도 있지만 되게 그 생활 습관을 보면 그 습관 중에 단 거를 좋아하시는 것들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단 거를 많이 드시게 되면 실제로 공복시 혈당은 괜찮은데 전체적인 그 당 수준은 올라가시게 돼요. 그러면 그게 몸에 부담이 돼서 당뇨로 다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단당류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음식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쭉 보면 보통 몇 가지 음식들이 있는데 비타민 K가 많은 그런 음식이 있어요. 주로 이제 야채입니다. 야채, 상추, 쌈, 뭐 케일, 브로콜리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생선 종류 좋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오일이나 들기름, 또 녹차 마시는 거 좋고요. 칼슘 제제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멸치나 이런 것도 좋다고 돼 있기 때문에 주로 이런 걸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이런 음식이나 생활 습관 개선 못지않게 또 이제 이걸 다 먹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러면 좋다는 음식을 먹으면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그걸 지킬 수도 없고 이럴 때 힘들 때 이제 우리가 찾게 되는 게 결국은 보충제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 보면 이제 멀티비타민을 우리가 많이 사 먹게 안 먹는 것보다 물론 나았겠지만 사실은 용량이 충분하지 않은 그냥 너무나 많은 한 20가지 들어있는 이런 멀티비타민 그거는 효과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기분은 좋으실지 모르겠지만 별로 효과는 없고요. 그러면 필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의학적인 연구를 통한 것들을 또 늘 저는 접하게 되고 또 제가 본 거로는 몇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째가 이제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이게 뭐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아서 칼슘을 흡수를 도와주게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거 외에도 심혈관 위험을 낮춰주고 신경 보호 효과가 있다라는 게 많은 논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뇌졸중이 잘 온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으면 또 안 온다는 건 아니지만 부족한 건 안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마그네슘 많이 좋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엽산제제는 또 혈전을 생기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쓰는 영양제고요. 그리고 중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가 항산화 비타민임인데 그래서 비타민 E하고 C가 있어요. 이거는
이거의 연구도 많이 있었는데 동맥경화증 같은 거를 좀 낮춰주고, 이전에 고지혈증 약이 없을 때는 비타민 C를 무조건적으로 먹어야 된다고 돼 있었는데, 어쨌든 이거는 보충제로서 효과가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으신데, 뭐 TV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효과는 많이 떨어져 있고 증명된 건 없지만, 예, 그래도 그나마 증거는 좀 약하게 있는 게 진코민이나 폴리코사놀, 뭐 나토키나제 이런 건 또 좀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비타민 D인데요. 비타민 D가 낮으면 뇌졸중이 잘 생긴다는 보고들이 의학적인 논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좀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데 정상인 사람도 먹으면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를 먹어야 되냐 보면 시중에 보면은 대개 한 1000에서 4000 인터내셔널 유닛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서 드시면 충분한 양이 이게 되겠습니다. 그 음식으로는 어떤 거냐면 일단 햇빛 노출을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햇빛 노출을 많이 하시지 않은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한데, 우리가 인류학적으로도 이제 흑인들은 이제 멜라닌 색소도 많고 그래서 적도에 살면서 햇빛 노출에 많고 그래서 비타민 D가 풍족한데, 사실 백인들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생선을 많이 먹고 연어를 많이 먹는 이유가 이런 이유죠. 그래서 비타민 D를 보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주로 연어, 뭐 우유, 뭐 버터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역시 보면 뭐 연어나 고등어 이런 데 제일 많습니다. 정어리 이런 데 많고, 우유도 육류보다는 우유 제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비타민 D를 부족하게 쉬운 분들은 이게 영양제를 보충해 주는 것도 좋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한 10년 내에 상당히 많이 의학적으로 많이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급성 뇌졸중이 걸린 사람한테 마그네슘을 주사로 줬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뭐 연구도 했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결과는 없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마그네슘이 상당히 뇌졸중 위험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초록 흑 색깔 검은색은 마그네슘을 안 먹은, 조금 먹은 사람이고, 요쪽에 파란 거는 마그네슘을 많이 먹은 사람이 뇌졸중 발생이 덜 생긴다는 거죠. 뇌졸중 발생이 덜 생긴다는. 그래서 마그네슘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또 신경 보호 효과, 뇌졸중 위험을 좀 낮춰준다, 이런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그네슘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러냐 보면, 그게 혈류도 좋게 해주고 뼈도 단단히 해주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줄여주고 특히나 이제 심장 기능이나 이런 거를 더 좋게 해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을 한 10% 줄이고 마그네슘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면 뇌졸중도 줄여주시고 당뇨도 26% 줄여준다, 이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많은 음식은 뭐가 있냐 보면 아보카도, 그 다음에 뭐 그 콩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아보카도가 이제 서양 음식이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아보카도라는 게 상당히 많은 양의 마그네슘, 칼륨 뭐 여러 가지 무기질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좋고, 또한 여러 가지의 야채 종류, 육류는 되게 없습니다, 보시면. 근데 이게 부족할 때는 또 영양 보충제가 있는데, 마그네슘 제제가 또 보충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음식으로서 충분히 섭취하는 게 제일 좋고, 부족하면 영양제로도 드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활성산소 얘기는 제가 최근에 이렇게 홈쇼핑 보니까 뭐 노니 뭐 이런 거 팔면서 무진장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20년, 30년 전부터 늘 이슈가 됐던 건데, 그래서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면 우리 몸에 유전자를 파괴시켜서 노화가 빨리 오고 사망이 빨리 이르게 된다,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저도 뭐 이런 박사학위 실험할 때 이런 거를 많이 실험했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 활성산소가 어디서 생기냐? 우리가 밥만 먹어도 생깁니다. 밥을 많이 먹어도 많이 생기고, 막 운동을 해도 많이 생기고, 우리 몸에서 항상 생기는데, 우리 몸 자체에서 이거를 줄여주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절이 되는데, 이제 그런 활동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활성산소가 생기는 것에 비해서 이거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노화를 촉진하고 동맥경화증도 생기고 심장병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음식, 운동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활성산소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만병의 주범이에요. 연관성이 안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을 통해서 뭐 파킨슨병이나 이런 심장질환 이런 데 약을 다 쓰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항산화 물질이 뭐가 있냐? 역시 근데 또 비슷해요. 항상 보시면 과일하고 곡류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녹황색 채소나 곡류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러면 비타민 중에서도 활성산소 성분이 가장 높은 것들이 뭐가 있냐? 보시면 되게 비타민 C하고 비타민 E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C하고 E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있어요. 그래서 바이타민 E하고 노화 방지, 항산화 작용 강하고 비타민 C도 강하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군에서 비타민 C하고 E는 사실은 동맥경화증이 있다 또는 활성화산소가 많이 생기는 상황, 이런 사람들은 많이 먹는 게 좋은데,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콜레스테롤이 끼이는 거거든요. 동맥경화증이 이게 심해지면 이제 터지기도 하는데, 보시면 여기 만성적으로 비타민 C가 부족한 사람들이 동맥경화증이 잘 생긴다 이런 게 돼 있고요. 이쪽에는 바이타민 E를 섞으면 동맥경화증이 덜 생긴다 이런 실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C하고 바이타민 E가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 그 항산화 물질이 동맥경화증을 저하시켜준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을 우리가 이 비타민을 약으로서 이제 섭취한 적도 많이 있는데, 되게 바이타민 C하고 E를 이제 같이 먹어주는 게 효과가 제일 좋은데, 보통의 이제 그런 올리브에다가 야채, 견과류 이런 걸 먹으면 되게 항산화 효과가 높아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과일 중에서는 비타민 C가 상당히 과일에 많은데, 어떤 과일에 많냐? 키위입니다. 키위. 그래서 키위 과일이 오렌지보다도 훨씬 2배 이상 항산화 물질이 많고 비타민 C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자몽이라든지 또는 브로콜리, 케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먹기 쉽기는 뭐 골드키 이런 거는 먹기가 쉽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보충하실 수 있고요. 비타민 E가 이제 우리가 토코페롤이라는 것인데, 이 토코페롤이 많은 음식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역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보카도가 많이 있고요. 견과류, 그리고 올리브 오일, 우리가 들기름 대신 먹어도 되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E가 많은 거는 역시 또 먹기가 불편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이게 과일 같지도 않고 이상하다고 못 먹을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아보카도가 제일 많고 올리브 오일, 또 견과류 종류가 바이타민 E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E하고 C는 동맥경화증이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필수적으로 같이 먹어주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 중에서 뭐를 먹어야 되냐 생각하면 그냥 그냥 간식으로 해서 뭐 아보카도라든지 키위라든지 아니면 요런 뭐 야채즙을 먹는 요 정도 보시고, 또 들기름 같은 거 많이 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또 보충제도 있는데, 보충제도 많이 나와 있어서 용량이 상당히 고용량이 많이 수입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두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운동에 대한 건데, 이제 운동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운동이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운동을 많이 하시게 되면 혈압도 떨어지고 체중도 좋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몸의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당지질 대사도 좋아지다 보면 혈관도 뭐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지만 개선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하는 효과가 많이 있는데, 이제 얼마나 해야 될 것이냐, 운동하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냐. 근데 크게 이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이제 가볍게 땀이 안 날 정도로 이게 걷는 운동들 이런 것들이고, 무산소 운동은 좀 근력을 키우는 운동인데, 이 어느 것이 좋다기보다는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연세가 드셨다고 하셔서 근력 운동이 힘들다 하시지만은 그래도 가볍게라도 근력 운동을 해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대부분은 이제 가볍게 걷기 또는 가볍게 걷기보다는 조금 빠르게 걷는 것들이 좋고요. 근데 무릎이 안 좋으시면 어쩔 수가 없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이런 자전거보다는 집에서 타는 자전거도 좋고요. 가볍게 달리는 거 이런 걸 하면 유산소 운동 효과가 있고요. 근력 운동은 결국은 근육의 양을 증가시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근육의 양은 떨어지는데, 그러면 일상적으로 걷는 우리가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을 하시고 일반적으로 하시는 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서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량이 점차 감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육량이 감소하게 되면 거기 근육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모아놓고 또 에너지를 저장하고 풀고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뇨도 잘 올 수 있고 혈압도 올라갈 수 있고 당도 올라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신체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가볍게 정도 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연세 드시고 그러시면서 잠도 줄고 또 근육도 뻣뻣해지고 그러시다 보면 각종 뭐 근육통, 두통 이런 게 시달리시기 때문에 이 유연성이 있는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뭐 과하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과하게 유연성 있는 이런 것까지는 불가능하시더라도 꾸준히 항상 몸을 풀어주는 그 유연성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운동을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너무 천천히 걷으신다 그러면은 그거는 별로 효과는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나 큰 차이가 없고요. 약간 땀이 날 것 같은 정도, 숨이 약간 찰 것 같은 요 정도 중강도 이상 운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심박수가 한 60회 이런 거 된다 그러면 한 90회, 100회까지 올라가는 걸 많이는 아니고 뭐 15분, 20분 정도 하루에 이 정도 해주면 좋다고 돼 있고요. 그 중강도의 운동이 어떤 거냐 보면 활발하게 걷기 이게 가장 좋고 가볍게 걷는데 조금 빨리 걷는 이런 운동을 하시면 제일 좋고 뭐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골프 하시는 것도 좋고요. 뭐 수영 하시는 것도 좋고 조금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수영 같은 거 또는 뭐 테니스 치시는 분들도 있고 가볍게 러닝머신을 뛰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 최소 기준을 보면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그 걷는데 조금 땀이 자작하게 나는 그런 걷기 이런 거는 한 30분 정도 이런 거 한 매일 하시면 제일 좋고 좀 세게 하시는 운동, 근력 운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세게 하시는 운동은 하루에 한 20분만 하시라고 하고 되게 이제 격일로 정도 하면 좋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한 30분 정도 조금 빠르게 걷고 집에서 간단한 기구를 가지고 근력 운동을 한 20분 정도 해주면 운동은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생로병사 비밀을 한번 전에 보다 보니까 이제 근력 운동 가지고 테스트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인터벌 걷기라는 그 운동이 에너지 소비량도 많고 심박수도 올라가고 산소 섭취량도 많고 되게 좋다고 돼 있던데 그러니까 5분 동안 걷고 달리고 교대로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좋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달리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이 무릎이 안 좋고 또 숨 찰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인터벌 걷기가 좋지만은 그냥 땀이 좀 날 정도의 한 15, 20분 걷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런 것 중중도 걷기 이런 거 좋다고 돼 있고요. 장기적으로 오래 하는 걸 보면 자전거 열심히 타시는 것보다는 좀 열심히 좀 땀이 날 정도로 오래 걸으시는 이런 걸 하게 되면 한 20주 동안 차이를 보면 체지방 감소율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의외로 달리고 자전거 해야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 열심히 걷는 것도 좋다고 돼 있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밴드 같은 것도 많아서 뭐 아령 같은 거나 뭐 무거운 거를 이렇게 든다든지 또는 탄력 밴드 이런 거 가지고 하여튼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집에서 한 2, 30분 하시면 골고루 근육에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시면 이제 헬스클럽이나 뭐 재활센터 가서 이제 배우시는 것도 요새는 많이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기 때문에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약물은 무조건 꼭 드셔야 되고 그 약물 외에 나머지 그런 우리가 금연, 절주 또 고지방 너무나 지방질이 많은 거는 좀 줄이셔야 되고요. 스트레스 줄이시고 매일 운동을 하시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흔히 뇌졸중을 위험을 줄여줄 수 있는 음식들 중에서 최근에 뭐 제가 한자도 한번 그런 분들 몇 분 계셨는데 탄수화물을 열심히 드시고 줄이고 그 지방만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상당히 뭐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당뇨가 심하신 이런 사람들한테 개발된 그런 식이요법이기 때문에 너무 그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시고 탄수화물을 줄이시고 지방을 늘리게 되면 오히려 막 콜레스테롤이 엄청나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상당히 몸에 좋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건 좋지만 너무 고지방만 너무 드셔가지고 막 삼겹살만 구워 먹고 이런 거는 절대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들에서 실제로 포만감도 있고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그런 탄수화물은 적게 들어서 우리 몸을 오히려 좋게 해주는 음식들이 이런 대표적인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보카도, 연어, 고등어, 뭐 그다음에 들기름, 올리브오일, 우유, 뭐 계란, 야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걸 주로 드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견과류, 들기름, 견과류, 아보카도, 키위 이런 게 제일 좋고, 꼭 생선을 드실 거면 연어나 고등어 이런 종류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충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충제로는 제가 정리를 해본 결과는 한 요 네 가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타민 D, 마그네슘, 비타민 C, E, 이거 어떻게 다 먹냐 하는데 다 먹으실 것까지는 없고 자기 상태 봐서 먹는데, 뭐 바이타민 D 같은 것도 조사해서 만약에 낮으면 먹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이런 심혈관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마그네슘도 그렇고, 이 비타민, 엽살은 혈전을 예방해주고, 비타민 C나 E는 동맥경화증에 좋기 때문에 잊지 말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정리를 하면 이제 식생활 개선, 생활 개선이 제일 중요하시고, 건강하게 좋은 음식들, 물론 아닌 것도 먹을 수 있지만 될 수 있으면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걷기와 근력 운동은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보충제는 너무 많은 걸 드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식품을 다 사서 먹는 것보다는 필요한 것들, 필요한 몇 가지를 차라리 선택해서 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에 보면 최근에 이제 그 슈퍼푸드 뭐 100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연어, 견과류, 그 다음에 그런 브로콜리, 이런 곡류, 시금치, 토마토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서양에서 만든 거라서 우리하고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중에서 잘 골라서 몇 가지만 열심히 드시면 뭐 건강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